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토라는 것은요 이미 경작된 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토가 큰 산을 의미했다면 기토는 어떤 작물을 키워낼 수 있는 땅, 전답, 옥토, 이런 정원,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토는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를 보면은 열을 흡수하고 어떤 뭔가 작물 키워내 물건을 작물을 키워내기 굉장히 좋은 땅이 되는데요. 그 화만 그냥 있다 그러면 불탄 땅이 돼서 쓸모가 없이 변해버리기도 한답니다. 기토의 성정은 굉장히 순박하고 부드러우면서 조용한 가운데 자기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 크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되게 논리정연하게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순진한 것 같은데도 능글맞고 어수룩한 것 같은데도 애어른 같기도 하고 자기 실속을 다 챙기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조열하거나 한쪽으로 습해지거나 이렇다 그러면 수줍음도 많이 타고 말주변이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주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옥토예요, 옥토. 평야에서 뭐 논농사, 밭농사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그런 전답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토가 천간에 있는 간목을 만나면 어떨까요? 좋아하죠. 토는 목이 있어야 할 일이 생기고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갑기합으로 되지만 기토가 간목을 만나면 어떤 전답에 식물이 자라는 것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반대예요. 틀려요. 간목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면 그 논이나 땅 바닥에 머리를 쳐박는 그런 형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기토가 간목을 만나면 어떤 내가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생긴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어떨까요?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어떤 결과적인 면에서는 아주 만족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구조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1년생 식물, 뭐 상추라든가 뭐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밭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생 식물, 이런 식물들을 그때그때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순간적인 것들은 어떤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화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바뀔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토가 을목을 만나면 화가 없거나 어찌 보면은 이런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면 허영심이라든가 어떤 유행에만 민감한 사치적인 어떤 성향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기토가 병화를 만나면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한 땅이 되어서 문전옥답이 되고 열매가 잘 여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기토와 간목과 병화 이런 세 가지만 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토가 병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사오미월 아주 열이 많은 그런 월의 병화를 만나게 되면 별로 좋진 않아요. 이럴 때는 수의 도움, 계수나 임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기토가 정화를 만난다면 이때가 어떤 열의 기운으로서 더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정화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임수나 계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정화가 왔을 때 기토의 어떤 모양은 불탄 땅이에요. 이미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 그래서 여기다가는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사를 짓는 분이라 그러면 특수 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특별한 일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노력이 더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시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토가 무토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기토 자체가 되게 작아 보이고 초라해져요. 기토는
병화를 필요로 하는데 무토가 오게 되면 태양을 가려버리거든요. 병화를 가려버리는 어떤 성향, 그리고 앞에 문을 열면 앞에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고 뭔가 큰 산에 의해서 내 모습이 감춰진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에 의해서 나의 밭을 읽어가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험난한 어떤 그런 고생을 좀 하셔야지만 내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토가 기토를 만나면 땅 따먹기 구조예요. 나와 똑같은 땅들이 여러 개가 계속 있는 것들. 그 넓은 평야에 보면은 구조된 어떤 구조 형식으로 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토가 기토를 만나면 땅 따먹기 하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질투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기토가 경금을 만나면 어떨까요? 자갈밭이에요. 돌밭. 문전옥답이라고 딱 샀는데 땅을 파보니까 거기 자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약간은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말 조심을 한다든가 내가 어떤 경거망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토가 신금을 만나게 되면 비록 기토가 신금을 만나면 식신이에요. 근데 신금은 어때요? 기토가 좋아하는 병화를 합해버리죠. 그래서 썩 좋은 역할은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빠지는 형국 이런 것들이 기토가 신금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으로 갔을 때 뒤끝이 좋지 않은 것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로 유금이 오는 건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토가 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구조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발휘할 수 있으니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기토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기토는 문전옥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작된 밭인데 임수는 큰 바닷물이에요. 홍수가 난 것 같은 거죠. 땅이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럼 쓸모없는 땅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헛수고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토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쓸데없는 욕심, 허황된 꿈, 허황된 욕심, 쓸데없는 확장 이런 것들은 좀 삼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개수가 남았죠? 기토가 개수를 만나게 되면 죄송합니다. 기토가 개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빗물이 떨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조열할 경우에 기토가 개수를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 태양을 가리는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하는 구조라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때만 좀 꺼려지게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토가 개수를 만나는 건 임수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개수를 만났을 때 해자축월 너무 추울 때 개수를 만나게 되면 눈보라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거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개수의 희기는 많이 갈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경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